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잠만 잘 자도 하루가 정말 상쾌하고 개운한데요. 하지만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2006년 15만 명에서 2010년에는 2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 또 65세 이전에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수면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잠. 하지만 그 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수면 장애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잠을 못 자는 경우를 이제 통틀어서 수면 장애라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네, 흔히 수면 장애라고 하면은 불면증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수면 중 코골이와 호흡 장애를 보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해 낮 시간대 졸리는 주간 졸림증, 목류병 같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국제적으로 약 84가지로 분류될 정도로 수면 장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모두가 숙면을 방해하는 증상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면 장애를 겪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잠을 좀 못 잤으니까 다음 날엔 졸리고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서너 명이 진단을 받는다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를 반복적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2차, 3차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숙면을 방해하는 작은 증상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환자보다는 그 수가 적지만 그 어떤 질병보다 환자의 고통이 큰 수면 장애가 있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바로 기면증입니다. 기면증은 갑작스럽게 졸음이 몰려오면서 아무 데서나 쓰러지듯 잠이 들어버리는 병인데요. 기면병 환자 비중은 0.5% 정도로 수는 적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입니다. 기면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2009년부터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국방부 징병신체검사 규칙에 기면병 항목이 추가됐는데요. 기면병은 환자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면병. 본인 스스로 이제 잠을 통제할 수 없다니까 정말 그 사고 위험도 좀 클 것 같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좀 고통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고통도 컸습니다. 8살 때부터 기면병을 알아온 김군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19살의 대학생 김경민 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눈을 비비며 잠에 빠져듭니다. 1시간 후 잠에서 깨어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가 싶더니 금세 바로 누워버립니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한참을 웃다가도 잠이 오면 참지를 못합니다. 수시로 참을 수 없는 잠에 시달리는 기면병입니다. 8살 때 기면병 진단을 받은 김경민 군. 11년째 아들의 기면병 약을 챙겨주고 있는 어머니는 아들만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잠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때 한 2년을 다녔거든요. 아침마다 얘가 항상 잠이 많아서 제가 깨워서 데리고 가요, 유치원을. 그러면 손을 잡고 걸어가면 눈을 아예 자면서 가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그럴 때는 얘는 맨날 왜 이렇게 잠을 잘까? 잠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 힘든 건 환자 본인입니다. 아무래도 애들이랑 많이 못 노니까 좀 힘들었어요. 놀고 싶은데 졸려갖고 이제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맨날 그랬죠. 깨워도 잠깐 같이 놀다가 또 다시 엎드려 자요. 기면병 환자 대부분이 겪는 탄력 발작까지 동반되면 그 괴로움은 커집니다.
몸에 힘이 갑자기 빠지면서 아무 데서나 쓰러져 버리는 증상입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요. 몸이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고 소리 내서 못 웃어요. 탄력발작 때문에 안 쓰러지려고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김현병은 뇌 시상 하부에서 분비되는 하이포크레틴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하이포크레틴은 사람이 깨어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호르몬인데 기능을 못하면서 사람이 잠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포크레틴 분비하는 신경세포의 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발견됐고 수는 적당히 있는데 제대로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김현병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약 1000여 명이었던 김현병 환자 수가 2011년에는 약 1900여 명으로 6년 만에 8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0대 가장 높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청소년이 되면서 어떤 호르몬의 변화 아니면 이제 그 발달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신체나 어떤 그 몸의 변화와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잠이 너무 많아 문제인 김현병. 하지만 수면 장애에는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20대 미혼 여성.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휴대폰을 보고 한참을 뒤척이다 2시간이 넘어서야 잠이 듭니다. 불면증입니다. 몸은 엄청 피곤한데 잠이 들 수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정말 자고 싶어 미치겠는데 잠이 안 오는 그런. 잠을 자도 개운치 않다는 30대 주부. 수면 클리닉에서 실제 자는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심하게 코를 골더니 갑자기 20초가량 숨을 멈춥니다.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자주 깼었거든요. 깬 게 이제 수면 무호흡 때문인 건 모르고 그냥 피곤하고 맨날 만성 피로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는데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갑자기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이제 자다가 제가 숨을 자꾸 멈춘대요. 이처럼 잠 때문에 고통받는 수면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35만 7천 명. 5년 전보다 57%나 늘었습니다. 전체 일반인분들 한 50% 정도가 그러니까 주간에 많이 졸리움증을 호소를 하시고 약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또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아주 흔한 수면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수면 장애에 대한 유병률 검사를 보면은 그런 그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전체 인구의 약 한 3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불면증 환자분들은 약 7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집중력 저하가 심해지면서 업무나 운전 장애, 무기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전 국민의 70%가 자정 넘어 잠드는 국가. 거기에 숙면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갈수록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심각하네요. 자, 김현병 환자 정말 어려운 학창 생활을 보낸 것 같은데
기면병이 이제 특히 청소년기에 발병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의 발병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는데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통제할 수 없는 잠 때문에 못하게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입시에도 영향을 끼쳐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면병을 앓는 김군의 경우는 다행히 이제 그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발견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기면병 그 진단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심하게 졸리는 현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100% 완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기면병을 비롯해서 이제 수면 장애 증상들이 치료를 통해서 완화될 수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면 장애가 의심이 되면 일단 수면 다원화 검사를 통해 수면 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해 치료가 가능한데요. 숙면을 취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2명 중 1명은 잠을 잘 때 코를 곱니다. 코 고는 것이 심해지면 잠을 자면서 숨을 멈추거나 줄어드는 수면 무호흡증이 됩니다. 코골이 환자 100명 중 서너 명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멈추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시간당 5번 이상 반복되면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습니다.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부터 후두 입구 부분, 즉 상기도라고 하는 어떤 기도 공간에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수면 시에만 늘어지면서 기도를 좁게 만들면서 호흡 기도를 차단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2007년 약 15,200여 명에서 지난해 21,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와 폐경기를 거치면서 남성은 50, 60대 이상 되면 유병률이 높습니다. 근육이 노화되고 체중이 늘면서 몸 안에 지방층이 많아져 기도를 더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기도를 넓혀주는 수술을 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숨 쉬는 게 이제 좀 편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개운해요. 코골이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수면 장애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일생 동안 경험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불면증의 범주는 잠이 들기 어렵거나 너무 일찍 깨는 경우,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도 모르게 중간중간 졸려요. 일하다가도 졸고 지하철에서도 못 내릴 때도 있고. 그게 일상생활에 좀 많이 좀 피해를 주고 있나요? 그쵸, 아무래도 지장을 주죠. 불면증은 생활의 질을 계속 떨어뜨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의들은 불면증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잠이 들기 어려운 타입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한 우리가 약물과 비약물 치료가 있겠죠. 약물은 흔히 접하는 불면증에 대한 어떤 수면제 계통의 약물 치료가 있을 거고요. 비약물이라고 한다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뇌를 잠을 잘 자게끔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 수면 무호흡증과 불면증은 수술과 약물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면병은 현재 의학기술로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일은 가능합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기만 해도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약을 먹고 가니까 그나마 괜찮죠. 하지만 기존의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서 그 환자마다 그 받아들이는 그 효능이랄까요? 효과가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약물이 듣지 않는 특이 환자들이 전체 기면병 환자 중에 5%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약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한테 사실 쓸 수 있는 약은 그 덱스트로 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구입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구입이 불가능해요. 그런 약들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되거나 또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만들 수 있으면 아주 힘든 난치성 기면증 환자들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수면 시간은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체 생체 시계의 하루는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긴 하루를 24시간에 맞춰주는데 중요한 인자가 햇빛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가끔씩은 바깥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에 잘 들고 깊이 자기 위해서는 낮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밤에 이제 자는 압력이 커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국민의 20%가 앓고 있는 수면 장애. 방치할 경우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수면 장애가 나타나면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수면 장애 극복을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각각의 원인을 이제 치료함으로써 수면의 그 질이 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면 무호흡 환자의 경우 검사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면장애 원인이 만성 피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가 늦어진 경우였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인도 모르고 잠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기면병 환자의 경우는 한창 사회 활동을 할 시기에 발생하는 만큼 사람들이 좀 오해하지 않도록 가족과 친구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킨다. 뭐 이해를 시키고 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기면병이 다른 병보다 편견이 많고 불이익이 많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2010년 수면장애 총 진료비는 275억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그런 잠재적인 수면장애 환자들까지 고려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행복지수가 유난히 낮은 대한민국, 스트레스 지수와 수면장애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된 수면, 모든 건강의 시작입니다. 신현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